로빈슨 크루소 아홉 번째 이야기. 이상한 꿈. 이 무인도에 온 지 24년째 되는 해의 3월이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리는 우기였지만 몸의 상태는 아주 좋았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에 해먹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무서운 야만인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좀처럼 잠을 못 들고 이리저리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불에는 떨며 살게 된 것도 모래사장 위에 찍혀 있던 야만인의 발자국 때문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런 위험도 모르고 이 섬에서 평화로운 생활을 하며 지내왔는데 말입니다. 아, 그 전까지는 정말 행복했었어. 야만인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이렇게 걱정만 하며 지내게 된 거야. 하지만 평화롭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던 때에도 야만인은 몇 번 왔을 거야. 다만 내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만약 그때 야만인에게 발견되었더라면 내가 염소를 잡아먹은 것처럼 나도 그들에게 잡아먹혔을 게 틀림없어. 그렇게 생각할 때면 나는 소름이 오싹 끼쳤습니다. 도대체 야만인이 살고 있는 곳은 이곳에서 얼마나 떨어진 곳일까? 어떤 배를 타고 왔을까? 야만인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면 나라고 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할 곳도 없잖아?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가기 위해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쪽으로 갔다가 야만인에게 붙잡히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 섬에서 빠져나갈 일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떠오르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무인도에서 평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는 일이야.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없을까? 대륙에 도착하면 줄리와 함께 했던 아프리카 항해 때처럼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분명히 어느 항구에 닿겠지? 운이 좋으면 영국 배에 구조되어 영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지 몰라. 아, 누구든 한 사람이라도 이 무인도가 어디 근처에 있는 섬인지 가르쳐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만 된다면 좀 더 자세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텐데. 나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도 열심히 생각하다 보니 나중에는 머리가 아파져서 나도 모르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성체를 출발해 거닐다가 해안에 있는 통나무 배의 두 척과 야만인 11명을 발견했습니다. 야만인들이 포로로 보이는 야만인 한 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그 남자는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하더니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의 성체 앞 울창한 숲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른 야만인들은 뒤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숨어있는 남자에게 다가가서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나는 네 편이야. 내가 말하자 그 야만인은 내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그 야만인은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라고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 남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이제 대륙으로 갈 수 있을지도 몰라. 이 남자가 물 길잡이가 되어 줄 수 있을 테니까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지 가르쳐 줄 거야. 나는 그렇게 바라던 동료가 생겨 기뻐하다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뭐야, 꿈이었잖아. 나는 무척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 덕분에 다른 계획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래, 물길잡이를 해줄 야만인을 한 명 붙잡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포로가 되어 잡혀온 놈을 붙잡는 게 좋겠어. 좋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붙잡아야지. 그렇게 결심은 했지만 어떻게 붙잡을 것인지는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어쨌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놈들이 올 때를 지켜봐야겠어. 그리고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는 틈나는 대로 정찰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렇게 1년 반 이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찰을 자주 하다 보니 나중에는 실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섬의 서쪽 끝과 남쪽 끝을 돌아보며 통나무 배가 오지 않나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야만인들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나는 속이 상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놈들은 분명 오게 되어 있어. 야만인 한 명쯤은 잘 교육시키면 내게 도움이 될 거야. 한 명이 아니라 두세 명이 되더라도 내 지시에 복종하게 만들 자신이 있다고. 나는 자신만만하게 생각하며 즐거워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는 야만인에게 발견되지 않도록 조심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야만인들이 만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아무리 자신이 있다고 해도 상대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망쳐 온 포로. 이런 생각을 품고부터 전에도 말했듯이 1년 반 동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내가 살고 있는 쪽 해안에 통나무 배가 5척이나 상륙해 있는 것을 보고 나는 몹시 놀랐습니다. 통나무 배를 타고 온 사람들은 어디로 갔는지 주위를 둘러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야만인들은 언제나 배 한 척에 4명에서 6명 정도가 타고 옵니다. 그런데 5척이 한꺼번에 왔다면 아마도 야만인의 수는 20명에서 30명 정도 될 것입니다. 혼자서 30명을 상대해야 하다니 나는 당황해서 우선 성체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싸울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계속 밖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참을 수 없어서 전처럼 사다리를 놓고 바위산 꼭대기로 올라가 보았습니다. 바위 뒤에 숨어서 망원경으로 살펴보니 30명 정도의 야만인이 모닥불을 둘러싸고 서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망원경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조금 있으니 통나무 배에서 두 남자가 끌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두 사람이 포로인 모양이군. 가엾게도 저놈들에게 잡아먹히고 말겠는데? 내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둘 중 한 명이 방망이인지 나무칼인지 알 수 없는 무엇인가 맞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몇몇 야만인들이 그 쓰러진 남자를 둘러싸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남자는 얼굴이 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순간 그 남자는 갑자기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공중을 나는 것처럼 보일 만큼 빠른 속도로 나의 성체가 있는 쪽 해안을 따라 달려왔습니다. 그 남자가 이쪽으로 도망쳐 오는 것을 보고 나는 몹시 당황했습니다. 야만인들이 저 녀석을 잡으려고 뒤쫓아오면 큰일인데 야만인들에게 발각될까봐 걱정이 되는 한편 꿈에서 본 일이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저 녀석은 분명히 숲속으로 숨을 거야. 그때 야만인 3명이 뒤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3명밖에 오지 않는군. 저 프로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망치는 남자의 발은 놀랄 정도로 빨라서 추격자와의 거리는 점점 벌어졌습니다. 이대로 계속 30분 정도만 달리면 무사히 도망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쫓고 쫓기는 4명의 야만인들과 성체와의 사이에는 작은 강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섬에 떠밀려 왔을 때 배의 짐을 뗏목에 실어서 나른 강이었습니다. 도망치는 남자가 어떻게든 이 작은 강을 헤엄쳐 건너지 못하면 붙잡히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만조이기 때문에 강물이 꽤 깊었습니다. 그 남자는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무사히 물가로 헤엄쳐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빠른 속도로 힘차게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늦게 강에 도착한 추격자 셋 중에 2명만 물에 뛰어들어 헤엄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한 명은 헤엄을 칠 줄 모르는지 동료가 헤엄치는 모습을 잠시 보고 있다가 해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두 명의 추격자는 수영 솜씨가 서툴러서 강을 건너는데 포로로 잡혔던 그 남자보다 시간이 2배나 걸렸습니다. 지금이다. 꿈속에서 본 것처럼 저 남자를 도와서 내 동료로 삼아야지. 저 가엾은 남자를 도와주자. 나는 완전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급하게 바위산에서 내려와 총 2자루를 손에 들고 다시 바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지름길을 따라 바다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남자와 추격해 오는 2 야만인 사이로 가서 도망치는 남자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나를 보자 무척 놀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하면서 천천히 추격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앞에 달려오던 야만인을 총대로 3개 때렸습니다. 야만인은 단번에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래사장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총을 쏘아도 야만인들에게까지 들릴 염려는 없었지만 그래도 총은 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달려온 야만인들은 동료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멈춰 섰습니다. 나는 그 야만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때 나를 본 그놈이 나를 향해 화살을 쏘려고 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야만인을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총에 맞은 그 야만인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도망치던 남자는 자기를 추격하던 적들이 쓰러져 죽는 것을 보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마도 내 총소리와 불꽃에 깜짝 놀란 모양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잔뜩 움츠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다시 손짓을 했습니다. 남자는 머뭇거리면서 조금씩 다가왔지만 이내 멈춰 섰습니다. 내게 겁을 먹은 듯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내가 2명의 야만인을 죽인 것처럼 자기를 죽일까봐 겁을 먹고 있군.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남자는 조심조심 다가오다가 12~13걸음 정도 왔을 때 무릎을 꿇고 위험해서 구해준 것에 감사하는 듯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나는 내게 더 가까이 오라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남자는 내 옆으로 다가와서 무릎을 꿇고 땅에 입을 맞추더니 내 발밑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아, 언제까지나 나의 노예가 되겠다고 맹세하고 있구나. 나는 남자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총으로 얻어맞은 야만인이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도망쳐온 남자를 보며 손가락으로 야만인을 가리켰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무슨 말을 했습니다. 물론 나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25년 만에 처음으로 듣는 사람 목소리에 가슴이 설레일 정도로 기뻤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뻐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그 야만인은 땅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야만인에게 손을 겨누면서 다른 총 1자루를 도망친 남자에게 건네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칼을 가리키며 그 칼을 빌려주세요라고 말하는 듯 단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차고 있던 칼을 빌려주자 그 남자는 야만인에게 달려들어 눈 깜짝할 사이에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정말 멋진 솜씨였습니다. 남자는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이상한 몸짓을 하더니 죽은 야만인의 머리와 칼을 내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총에 맞아 죽은 다른 야만인이 몹시 신경 쓰이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총은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좋아, 옆에 가서 보고 오너라. 나는 손짓을 했습니다. 남자는 시체 옆에 가서 잠시 멍청하게 서 있더니 이내 정신을 차리고 이리저리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총알은 가슴이 박혀 있었습니다. 야만인이 죽은 것을 확인한 그 남자는 야만인의 활과 화살을 가지고 내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머뭇거리고 있으면 다른 야만인들이 몰려올지 몰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그 놈들에게 시체가 발견되면 위험하니까 모래 속에 묻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남자는 내 손짓에도 자신도 손짓으로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자. 내가 대답하자 남자는 손으로 구덩이를 파더니 시체에 두구를 묻었습니다. 1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성체로 돌아가는 것은 아직 위험할 것 같아 이 남자를 데리고 가장 멀리 있는 동굴로 갔습니다. 영리한 야만인. 동굴에 도착한 나는 포로에게 빵과 건포도와 마실 물을 주었습니다. 허기를 달래고 기운을 차린 그 남자를 보고 잠자리를 가리키며 거기에서 자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남자는 눕자마자 곧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가엾기도 해라. 몹시 지쳐 있었군. 나는 중얼대며 그 남자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잘생긴 얼굴에다가 몸도 늘씬하고 키도 큰 그의 외모는 정말 훌륭했습니다. 나이는 26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외모도 사납거나 심술궂지 않고 유럽인처럼 부드럽게 잘생겼구나. 실제로 이 남자는 양털 같은 곱슬머리의 다른 야만인들과는 다르게 검은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있었습니다. 이마도 넓고 눈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피부색도 밝은 암갈색이었습니다. 둥근 얼굴에 코는 흑인처럼 퍼진 모양이 아니고 홀쭉했습니다. 게다가 얇은 입술에 가지런하고 하얀 치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 저 남자는 오늘부터 내 하인이 되었으니까 이름을 지어줘야지. 나는 염소젖을 짜면서 생각했습니다. 가만히 있자. 오늘이 금요일이지. 금요일에 구해주었으니 그것을 기념해서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나는 혼자 중얼거리고 있는데 프라이데이가 동굴에서 나와 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또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이상한 몸짓을 해보였습니다. 나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나중에는 땅바닥에 머리를 대고 내 발을 자신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손짓과 몸짓으로 죽을 때까지 나를 주인으로 섬기며 충실히 따르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잘 알겠다. 고마워. 나도 손짓 몸짓으로 고맙게 여기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서로 말이 전혀 통하지 않으면 곤란하므로 나는 즉시 영어를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너는 프라이데이야. 몇 번씩 계속 반복하여 가르쳐서 프라이데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나는 주인님. 또 몇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와 아니오라는 말도 가르쳤습니다. 나는 항아리에 염소젖을 담아서 프라이데이에게 주고 염소젖을 마시거나 빵을 적셔 먹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봐. 빵을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너도 먹어봐. 프라이데이는 내가 하는 대로 흉내를 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매우 맛있게 먹으며 기쁜 듯이 흰 치아를 드러내 웃었습니다. 그날 밤은 동굴에서 지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라이데이와 함께 동굴을 나왔습니다. 프라이데이, 너에게도 내가 입고 있는 것과 똑같은 옷을 만들어 줄게. 손짓을 섞어서 그렇게 말하자 프라이데이는 기뻐했습니다. 그는 벌거벗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제이가 무척 기뻤던 것입니다. 야만인 시체가 묻혀 있는 곳을 지날 때 프라이데이는 멈춰서서 손짓으로 말했습니다. 시체를 판에서 먹읍시다. 아니, 안 돼. 그러면 안 돼. 나는 매우 화가 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구역질 난다. 나는 이렇게 말하며 토하는 신용을 했습니다. 이곳은 보기도 싫다. 어서 가자. 그렇게 말하고 손짓을 하자 프라이데이는 얌전히 내 뒤를 따라왔습니다. 나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적이 갔는지 망원경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야만인들도 통나무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동료 2명은
찾아보지도 않고 떠난 것 같았습니다. 프라이데이, 해안으로 내려가 보자. 너는 이것을 가지고 따라오너라. 칼과 활과 화살을 프라이데이에게 주고 총도 한 자루 주었습니다. 나는 총 두 자루를 들고 야만인들이 있던 곳으로 향하였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순간 너무나도 끔찍한 광경에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온통 사람의 뼈투성이었고 모래는 피로 물들었으며 먹다만 살점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두개골이 3개, 손이 5개, 다리가 서너 개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몸의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프라이데는 손짓 몸짓으로 잡혀온 포로는 모두 4명인데 그중 3명이 잡아먹혔다며 자신도 잡아먹히기로 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머리가 좋아서 손짓 몸짓으로 충분히 나와 이야기가 통했습니다. 프라이데이의 이야기에 의하면 프라이데이의 나라와 이웃 나라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났는데 프라이데이의 나라가 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데이 나라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이것저것 끌려가 이런 식으로 잡아먹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두개골과 뼈다귀의 살점을 전부 모으게 하고 그 위에 불을 질러서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프라이데이도 식인종이라서 그런지 살점들을 불에 태워버리는 것이 아까운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나는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프라이데이, 앞으로 이런 것을 먹으면 너를 이것으로 죽여버리겠다. 내가 위협하며 총을 쏘는 신용을 해보였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벌벌 떨면서 하지 않겠어요, 하지 않겠어요 라고 맹세하듯 머리를 흔들며 당황해 했습니다. 끔찍한 것들이 모두 제가 되어버리자 나는 프라이데이를 데리고 성체로 갔습니다. 자, 프라이데이, 너에게도 입을 것이 필요해. 나는 전에 난파선에서 발견한 상자에서 바지를 꺼내 프라이데이에게 주었습니다. 다행히도 그것은 프라이데이에게 잘 맞았습니다. 그 다음은 염소 가죽으로 조끼를 만들어주고 토끼 가죽으로 모자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자기 주인과 똑같은 복장을 하게 되자 무척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벌거벗고 살았기 때문에 얼마 동안은 익숙하지 않아서 불편해했습니다. 프라이데이를 교육시키다. 우리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프라이데이의 방을 어디로 할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방이라고 해봤자 결국은 잠자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서로에게 편한 장소가 좋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중 성벽 사이에 있는 공터에 작은 텐트를 치기로 했습니다. 그곳에 있던 창고로 통하는 출입구에 문을 만들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 수도 있도록 하고 밤에는 빗장을 지르도록 했습니다. 성벽에 걸쳐 놓았던 사다리도 밤에는 안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빠른 프라이데이라도 안쪽 성벽을 넘어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성벽 위에 뒤쪽 바위산까지 긴 막대기가 많이 걸쳐져 있고 그 사이에는 마치 지붕을 지은 것처럼 집이 두껍고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지붕에는 사다리로 출입할 수 있도록 구멍을 뚫어 작은 문을 달아 놓았는데 위에서는 절대로 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숨어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밤에는 무기를 모두 내 옆에 두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계를 하는 것은 프라이데이는 어쨌든 야만인이고 게다가 식인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계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차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프라이데이처럼 성실하고 진실한 하인은 아마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프라이데이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뾰로통한 얼굴을 보인 적도 없었습니다.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나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죽어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경계할 필요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나 역시 프라이데이가 무척 마음에 들었고, 프라이데이를 훌륭하고 쓸모있는 인간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나의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먼저 프라이데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놀랄 정도로 기억력이 뛰어난 데다가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진도가 빨랐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나와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나 또한 프라이데이와 이야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프라이데이와 함께 살게 되면서부터 섬 생활도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식인종이나 야만인이 오는 것만 뺀다면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나는 목장으로 새끼 염소를 잡으러 나아갔습니다. 프라이데이에게 인간의 육체를 먹는 일을 그만두게 하려면 다른 고기 맛을 익히게 해야 해. 그래서 염소 고기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목장으로 갔습니다. 가는 도중 숲속에서 새끼 염소 2마리를 거느린 암염소가 자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조용히 하고 기다려. 나는 프라이데이에게 주의를 주고 총을 겨누어 새끼 염소 1마리를 쏘아 죽였습니다. 바로 옆에서 총을 쏘았기 때문에 프라이데이는 너무 놀라 어깨를 떨면서 입고 있던 조끼를 걷어올리고 자기 몸을 여기저기 더듬었습니다. 자기가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한 프라이데이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다리에 매달린 채 원주민 말로 뭔가를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내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안심해 프라이데이, 너를 쏜 것이 아니야. 나는 프라이데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가서 저것을 가지고 와. 프라이데이는 곧장 새끼 염소를 가져오더니 어떻게 죽였는지 열심히 염소의 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나는 총에 총알을 살짝 넣었습니다. 마침 가까운 나무에 커다란 앵무새가 앉아 있었습니다. 프라이데이, 잘 보고 있어. 이곳으로 저 새를 맞춰 아래로 떨어뜨릴 테니까. 나는 총과 앵무새와 땅바닥을 가리키며 총으로 쏴 떨어뜨려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총을 들어 앵무새를 겨냥한 다음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앵무새는 날개를 퍼덕거리며 떨어졌습니다. 프라이데이는 또 깜짝 놀랐습니다. 총에 총알을 넣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프라이데이는 이 긴 물체가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무엇이든 죽이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귀신이 숨어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프라이데이는 무심코 총에 손이 닿기라도 하면 깜짝 놀라 얼른 손을 떼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은 총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혼자 있을 때는 총을 향해 무언가 중얼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아까 무슨 말을 했니? 나중에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았더니 제발 저를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사냥한 새끼 염소를 집으로 가져와서 요리를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메뉴는 염소 고기를 이용한 맛있는 스튜와 스프였습니다. 이 고기 굉장히 맛있어. 너도 먹어봐. 프라이데이도 재빨리 한 입 먹어보고는 빙긋 웃었습니다. 예, 맛있어요. 이거 괜찮군요. 프라이데이는 매우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소금을 약간 뿌려서 먹었습니다. 프라이데이도 나를 따라서 소금을 뿌렸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맛이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 줌 입에 넣다 뱉고는 물로 입을 헹궜습니다. 이거 맛없어요. 싫어요. 프라이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기에 소금을 뿌리지 않고 먹은 다음 침을 퇴퇴 뱉어 보였습니다. 소금을 뿌리지 않으면 맛이 없어서 먹을 수 없어. 그러자 프라이데이도 고기에 소금을 조금씩 뿌려서 먹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소금에는 그다지 익숙해지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에는 구운 염소고기를 먹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국식으로 불의 양쪽 옆에 막대기를 세우고 그 위에 다시 한번 막대기를 걸친 다음
고기를 끈으로 매달아 빙글빙글 돌리면서 구웠습니다. 프라이데이는 이 방법에 감탄하더니 알맞게 구워진 염소고기를 한 입 먹어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말했습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제일 맛있어요. 이제 사람고기는 먹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매우 기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